법무법인으로부터 저희가 연락을 받았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어떤 여성분의 케이스였죠. 트러스트의 중요성은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베이시라는 게 얼마나 이 절차가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그리고 왜 제가 트러스트를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렸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요,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들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직 안 누르셨다면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러스트가 뭐냐? 본격적인 사례로 들어가기 전에 트러스트, 프로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트러스트는요, 자산의 소유자예요. 그랜토라고 했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 수탁자, 트러스티죠. 이게 자산을 이전해서 특정한 수혜자, 베네피셔리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도록 만드는 어떤 법적인 약정이라 그랬어요. 뭐 회사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했고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하나의 자산을 관리하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본인의 재산을 이 그릇에 담아두면 법적으로는 이미 이러한 그릇, 트러스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해당 자산은요,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원의 승인 없이 다음 베네피셔리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프로베이시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법원이 관여하는 상속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고인의 재산을요, 상속인들, 베네피셔리들에게 이전하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로 저희가 다룬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요, 2020년 겨울, 가을쯤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한국의 법무법인들, 메이저 법무법인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 김앤장 뭐 이런 회사였었을 거예요. 법무법인으로부터 저희가 연락을 받았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어떤 여성분의 케이스였죠. 그래서 그분의 남편이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는 이런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부동산, 금융자산과 같은 이런 자산 투자를 한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와이프, 이 분은요, A씨라고 할게요. 와이프는 한국에 거주하셨고요. 자녀가 2명 있는 그런 주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 B씨라고 할게요. 이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산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던 거죠. 첫 통화에서부터 제가 이게 좀 쉽지 않겠다, 내지는 굉장히 긴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요, 남편 B씨가요, 미국에 남긴 재산이요, 총 한 650만 달러 정도의 가치였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주택이 한 200만 달러 정도 가치의 자산이었었고요.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공동명의 은행 계좌에 한 30만 달러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남편 B씨의 개인 은행 계좌로 한 200만 달러 정도가 있었고요. 또 개인 증권 브로커리지 계좌로 한 220만 달러 정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 그 내역을 봤을 때 이거 참 암담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공동명의 은행 계좌 30만 달러 이거 제외한 모든 자산이 다 프로베이트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트러스트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시작됐느냐, 프로베이스를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유언장이 있어야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데 다행히도 유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을 배우자인 A씨에게 상속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불상사가 생길 경우에. 하지만 이건 뭐 시작이었었던 것이, 캘리포니아 이 프로베이트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망 진단서, 유언장 원본, 상속인 진술서, 채권자에 대한 뭐 여러 통지, 여러 서류들을 준비해야 했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씨요, 배우자죠, 한국에 계신 주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에 대해 공증, 번역, 그리고 어포스티유 절차가 필요해요. 어포스티유라는 거는 이 한국 서류를 공증받고 그걸 미국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절차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필요했고요. 이 과정에만 뭐 몇 주 이상이 걸렸었던 거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 청원이 접수가 되고요, 심사 프로베이시 열렸어요.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 프로베이트 개시 통지가 또 이제 발송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B씨 명의의 모든 계좌가 동결이 됐습니다. 부동산 마찬가지로요,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요,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번거로움, 위기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요,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계좌가 동결된 문제였어요. 이게 꽤나 빨리 찾아온 건데, 왜? 납부 기한이라는 것이 결국은 돌아가신 그 뒤에 다음 해에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IRS에다가. 근데 문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출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다 동결됐으니까. 그래서 A씨 입장에서는 한국 자산을 처분하려고 했는데, 처분한다는 얘기는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처분이 결국은 큰 손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로 하고요. 긴급 청원을 제출했어요. 법원에다가 이 프로베이트 코트에다가 우리 상속세 내야 되니까 돌아가신 분 그 은행 계좌에 있는 200만 불, 220만 불 그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만큼에 대해서는 이걸 풀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프로베이트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청원서를 제출한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뭐 굉장히 또 시간도 많이 걸렸던 거고 뭐 몇 차례 소명하고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이제 기다린 끝에 겨우 이제 계좌에 대한 동결 해제 허가를 받았죠.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근데 이미 그 기간을 뭐 간신히 맞췄으니까 뭐 이자나 이런 건 발생하지 않았지만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고. 참고로요, 한국, 미국 그 상속세 관련해가지고는요, 더군다나 이제 B 씨가 한국 국적자, 또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 B 씨의 재산을 상속받은 이 A 씨 입장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요,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한국에는 외국 납부세 공제가 있어서 미국에다가 낸 상속세만큼 그 미국에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요, 상속세를 낸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상속세액을 줄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과정이 아주 이론상 얘기하듯이 쉽게 진행됐었던 건 아니거든요. 외국세액 공제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고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IRS의 그런 서류로 충분히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또 백앤포트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에 쫓기면서 이런 절차들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제 상속의 경우는요, 각국의 세무당국을 상대해야 되는 이런 또 이중고를 겪는 그런 상황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뭐 참고 얘기였습니다만 한국, 미국 상속세에 있어서도요, 이론상 이런 경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미국의 재산을 직접 가지고 있을 때 미국의 상속세를 내더라도 그러한 해당 자산을 어차피 한국에서 상속세를 부담하니 한국에서는 미국에 낸 거 외국 납부세 공제로 공제받으니까 문제 없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말이다. 왜? 이론상 맞지만 실제로 다뤄보면요, 번거로움, 불확실성, 변수 등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부담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만약에 조금만 더 일찍 플래닝을 했었더라면 아예 해당 자산들을요, 미국에서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이 아닌 것으로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의 번거로운 어떤 과정들이 배가 됐었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이에 대해서는요, 상속세 문제니까요, 오늘 주제인 프로베이트하고는 좀 독립적인 사안이니까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미국 투자 자산에 대해서 미국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이요, 지금 썸네일 있으니까요,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요. 코로나 시기였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셔서 연락받은 게 2020년 말이었었거든요. 당시에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뭐 격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법원에서 요청하는 것들, 변호사 미팅 여러 가지에 있어서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이 A씨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한 3차례 4차례를 왔어요. 그러니 뭐 격리해야 되는 거, 또 본인이 한국에서 다루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상사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뭐 서류 서명하고 뭐 이런저런 거 하는데 있어서 미국에 오래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번거로움들이 있었고 당연히 격리도 해야 되겠고요. 격리 비용, 사업 뭐 이런 일상사에 있어서의 손해 뭐 만만치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있었냐면요,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또 동결이 됐으니까 부동산도 못 팔았고요, 주식 거래도 못 했던 거예요. A씨가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내야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꼭 미국의 자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A씨, 결국은 남편인 B씨의 자산이 또 한국에 많으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원래는 미국 부동산을 매각해서 이걸 부담하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프로베이트 기간 중에는 부동산 매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씨는 한국에서 대출 받느라고 또 시간 들이고 그래서 상속세 냈고요. 또 이자 부담 당연히 뭐 그녀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몫이었었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브로커리지 계좌에 $200만 이상의 자산이 있었는데 매각을 못해서 원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던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웠었고 굉장히 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엑시큐러라고 해요. 이 유언 집행인일 텐데 상속을 진행하는 어떤 상속 집행인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였었어요. 미국의 현지에는 또 아는 사람도 없었던 거였고요. 또 한국 친척들이 미국 체류 자격 등이 있기 때문에 엑시큐러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현지 변호사를 또 엑시큐러로 선임을 했습니다만 뭐 이로부터 비롯되는 추가의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 밖에도요, 뭐 여러 가지 행정상의 어려움들 많았습니다. 모든 법원 서류요, 프로베이트 코트에서의 법원 서류 당연히 영문이죠.
그렇다 보니 번역 비용만 해도 뭐 수천 불 이상 들었던 것이고요. 또 한국, 미국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 A씨가 밤낮으로 또 어쩔 때는 뭐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담당해주는 프로베이 변호사라던가 이런 분들하고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미국 금융기관들에서도요. 한국의 어떤 공증서를 인정하지 않고요. 매번 현지 공증을 요구해야 됐고 또 대사관 가서 공증 받아야 됐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은행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뭐 사망자 돌아가신 분 계좌를 처리하는 어떤 전담 부서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거 계속해서 한 몇 달 이상 어떤 특정 그 계좌와 관련해서 씨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결말이 어떻게 됐냐면요. 앞서 얘기 잠깐 드린 것처럼 지난 8월인가에 끝났습니다. 거의 4년가량이 걸렸는데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해서요. 끝났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요, 돌아가신 분의 사모님, 이 치른 비용이요. 당시에 따져봤을 때 한 자산 규모 기준으로 한 3% 이상 되는 프로베이뿐만 아니고요. 뭐 상속세 관련된 그 프로세싱 코스트, 한국에서의 뭐 긴급 대출이자, 통번역 비용, 미국 방문 비용, 격리 비용, 뭐 여러 가지 추가 비용들이 발생했었던 거죠. 시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감정 소모라던가 이런 것들도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사실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뭐냐? 생전에 B씨가요. 트러스트를 만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요. 프로베이트 절차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로부터 나오는 또 추가의 베네핏 뭘까요? 두 번째, A씨는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자산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상속세도 당연히 제때 납부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필요한 경우에 부동산이 됐건 주식이 됐건 매각하는 거 문제없이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또 4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프로베이트 비용, 뭐 기타 여러 부대 비용 얘기했잖아요. 꼭 파이낸셜 커스트뿐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 감정 소모,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 다 절약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적절한 세금 플래닝이 있었다면 상속세 자체를 미국에서 납부하는 것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리빙 트러스트가 뭐였느냐, 또는 트러스트가 뭐였느냐, 이거요, 만들면은요, 그냥 아마도 몇천 불이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 뭐 재정적 비용, 감정적인 비용, 번거로움, 불확실성 등 하면 100분의 1이 뭐겠어요? 실제 코스트는 100분의 1보다도 덜 들었던 거겠죠. 그렇다 보니 트러스트의 중요성은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요,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였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여러 상속인들 담당하셔야 되는 그런 배우자가 이 문제를 더 어렵게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요, A씨가 이런 얘기 했죠. 뭐 이런 일이 정말 끝나고 나서 얘기지만 이걸 겪어야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던 거고, 당연히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텐데, 물론 지나놓고 하는 말이지만요, 돈도 돈이지만 이 프로베이트 과정에서요, 스트레스, 시간 낭비 정말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상황들을 겪지 않는 것을 당연히 원할 테니 그러기 위해서는 트러스트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단순히 비용 절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망 후 사랑하는 그런 남겨진 가족들의 스트레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준비다라는 것. 특히 한국과 같은 외국에 거주하는 분들, 시차, 거리, 뭐 여러 가지 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미국 법적인 과정, 대리인 지정 뭐 이런 것들 했을 때요, 이 어려움은 몇 배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첫째,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요, 미국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트러스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1번이고요. 2번,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재산에 대한 트러스트 설정은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속 걱정 안 한다. 그쵸? 상속의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물론 knock on wood, 이런 일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것의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서 대비해 놓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죠. 앞선 그 사례에서도요, 이분 굉장히 액티브하게 비즈니스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던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네 번째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비용 대비 우리 효용, 비용 대비 베네핏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비교할 필요도 없을 만큼의 good investment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 사례를 통해서요, 저희가 겪은 사례를 통해서 프로베이트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그리고 트러스트를 통해 이러한 과정들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 다루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겠죠.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